뭘 맞추면 되나요? 그러면 어떤 와인이 더 비싼 와인일 거다. 도전해 보겠습니다. 와, 이거지. 혹시 실수로 같은 와인 갖고 오신 거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 블라인드를 하시는데 같은 품종을 갖고 오는 게 어딨어요? 심지어 이거 색깔도 굉장히 비슷해. 오늘은 6개의 커피를 준비했어요. 테이블에서 어떤 게 가장 제일 비쌀 것 같으세요? 복수를 하시는 건데. 저는 2가지만 갖고 왔잖아요. 6개나 늘어놓고 산지도 다르고 품종도 다르고 로스팅 레벨도 다른데 이걸 처음 해보는 사람한테 어렵긴 해요, 이게 진짜. 오케이,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저희 또 와인킹님이 가지고 오신 와인을 한번 블라인드 테스트 해보면서 뭘 맞추면 되나요? 그러면 가격을 맞춰야 돼요? 아니요. 어떤 와인이 더 비싼 와인일 거다. 아, 오케이. 제가 안스타님을 위해서 조금 치밀하게 설계를 했습니다. 아, 진짜요? 네. 좀 난이도가 있군요. 예, 난이도가 있어요. 도전해 보겠습니다. 와, 이거지. 저도 뭐가 뭔지 모르는데 일단 위에 캡슐을 벗겼어요. 코르크의 상태도 비슷한 코르크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위에서 보면은 어떤 게 어떤 건지를 잘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오, 일단은 컬러가 이제 까르베네 소비뇽 정도의 컬러고요. 컬러를 봤을 때 제가 여태까지 만나본 와인 중에 가장 진합니다. 와, 이거 근데 컬러도 되게 비슷하네? 네, 일단 저희 또 와인킹님의 수제자로서 저는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게 색깔 되게 비슷하네요. 거의 같은 와인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비슷한데요? 혹시 실수로 같은 와인 갖고 오신 거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맛있는데요? 좀 전에 그 99,000원짜리랑 16만원짜리랑 더 맛있는데요, 이게? 진짜 레알? 그래서 웬만하면 신선하게 드시는 게 좋아요. 일단 맛있는데 제가 느껴지기에는 얘가 좀 더 당도가 더 느껴져요. 좀 잘 익은 과일 정도의 어떤 느낌이 더 많이 들고 얘는 살짝 좀 더 프레시한 과일의 느낌이 떠오르면서 가죽 같은 향이 애프터에 살짝 올라오는 뭔가 숙성이 되는 향이라고 한다면 저는 얘에 좀 더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와인이고 와 근데 이게 품종이 2개가 다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큰 맥락에서 되게 비슷한 계열의 향이 느껴지는데 품종은 같은 거예요. 아 품종이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품종이 다르다면은 되게 놀랄 만한 어떤 같은 맥락이긴 해요. 와 진짜 그 피노누아는 쓰레기였다. 이 와인은 맞아요. 선생님 안 좋은 와인을 걸러내는 역할이 되게 중요해요. 시중에는 비싸고 안 좋은 와인들이 많기 때문에요. 개인적으로 저는 예. 감히 예상하자면 얘가 더 비쌀 것 같아요. 플레이버가 더 다채로워요. 스펙트럼이 넓어요. 얘는 좀 더 단조롭거든요. 예. 맛있어요 너무. 예. 근데 약간 좀 질리는 느낌? 얘는 그 질리는 느낌을 제가 가죽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향들이 되게 긍정적으로 나면서 그걸 되게 잡아줘. 계속해서 들어가는 느낌인데 이게 더 싸서 그런가? 근데 너무 어려워요. 근데 와인을 웬만큼 드시는 분들은 그걸 반대로 생각을 하세요. 이 와인이 맛있고 강렬하고 진하기 때문에 맛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왼쪽에 있는 와인은 신선하지만 산미가 너무 강하다. 제가 이렇게 준비하는 입장에서 오늘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안스타님이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 아니 블라인드를 하시는데 같은 품종을 갖고 오는 게 어딨어요? 심지어 이거 색깔도 굉장히 비슷해. 색깔 똑같아요. 품종 같고요. 병의 어떤 무게나 크기감도 같고 코르크도 비슷하고 둘 다 너무 맛있는데요? 근데 얘가 좀 더 드라이하고 얘가 좀 더 스윗해. 그래서 보통 일반 소비자분들은 오른쪽에 있는 와인들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맞아요. 이거 진짜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 두 와인의 지향점이 달라요. 많은 사람들이 마시고선 열광하고 좋아할 만한 와인인지 산미, 신선함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그 높이 평가하면서 마실 와인인지 근데 테이스팅하면서 내가 설계한 것보다 더 어려운데? 아 진짜 어려워요 근데. 근데 말씀하신 건 다 맞아요. 오른쪽의 와인이 이 더 더운 지방에서 생산이 됐고 땅값이 훨씬 비싼 곳이기도 하고 덥기 때문에 이 포도가 같은 포도 품종이더라도 익은 정도가 훨씬 더 진해요. 그래서 결국은 그게 발효가 되면서 단맛이 조금 더 남아있고 알코올 도수도 더 높아지기 때문에 입안에서 더 단 듯한 느낌도 강화시켜주고 그러면서 과일 향도 강하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오른쪽에 있는 와인을 좋아하시죠. 왼쪽에 있는 이 와인은 안스타님처럼 커피를 오래 하시고 산미를 즐기고 입맛이 조금 섬세함을 느끼실 준비가 돼 있는 분들한테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을 만한 와인이죠. 근데 이게 저는 질리지가 않아요. 더 마실 때마다 산뜻하고. 맞아요. 예. 지금 말씀하신 거로는 얘가 좀 비쌀 것 같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얘가 비싸야 되는데. 네. 어떻게 공개하나요? 예. 지금? 네. 당연히 틀리진 않은데. 아 까르베네 소비뇽 예. 봤어요? 와인무에 오시면은 권할 만한 와인으로 말씀드렸던 거예요. 라클린 벤치 까베르네 소비뇽 2022년. 와 이거 진짜 맛있어요. 이런 스타일이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가장 인기 있는 까베르네 소비뇽 중에 하나예요. 빈티지도 2022년이어가지고 지금 마시기 딱 좋게 부드럽게 잘 숙성이 됐죠. 이거는 그래서 땅값 비싼 미국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까베르네 소비뇇 파차라는 2021년 빈티지인데 신선하잖아요. 그러네요. 이게 얼마예요? 좋아하시는 이 와인은 22,000원이고요. 얘는 43,000원이에요. 아 오늘 배우는 게 많다. 맛은 있는데요. 근데 타겟층이 다르다고 이제 저는 생각하는 거죠. 얘는 그냥 맛있어. 내가 생각할 때 재미는 없어. 맛있고 임팩트 있고 기분 좋은데 그 이상으로 더 이상 생각할 필요는 없는 와인. 맞아요. 이 와인은 그 이상의 단계로 조금 더 고민하고 생각하게 해주는 맞아요. 그런 와인. 오늘 또 하나 배우네요. 무조건 비싸다고 맛있는 와인은 아니다. 다음부터 절대 형준 PD님한테 와인 사오라고 하면 안 되겠다. 아니 전 재밌었어요. 오케이 그러면 다음에는 커피 한번 준비해볼까요? 일단은 저희가 오늘은 6개의 커피를 준비했어요. 보통 이제 로스팅에 따라서 추출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기 때문에 커핑이라고 해가지고 분쇄를 해놓고 컵을 항상 보거든요. 생도 자체를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은 같은 배전도로 볶아서 커핑을 하는데 오늘은 좀 다른 컬러가 검맣잖아요. 이런 거는 로스팅을 더 많이 한 거예요. 이게 로스팅이 제일 적게 된 건가 보죠. 제일 라이트하게 된 거. 일단은 1번 컵부터 저희가 프라그넌스라고 하는데 향을 맡는 거예요. 분쇄된 향을. 한번 맡아보세요. 그래서 보통 이제 분쇄된 향에서도 저희가 평가를 해요. 향이 완전 다르네요. 완전 다르죠. 그 밤 냄새 같은 게 맞아요. 나더니 여기서 오렌지 향, 꽃향기가 엄청. 맞아요. 로스팅이 적게 돼서 그런지 여기 향의 강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로스팅의 향의 강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로스팅을 보통은 동일하게 해서. 주전자를 엄청 큰 걸 쓰시네요. 이게 큰 걸 써야 다 물을 부을 수 있거든요. 저희가 맨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테스팅하는 게. 와, 찰랑찰랑할 때까지 부으시는구나. 이런 애들은 이제 로스팅 포인트가 높잖아요. 그래서 더 다공화가 많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물을 더 많이 머금어요. 그래서 더 많이 물을 부어주긴 해야 돼요. 이런 애들은. 우리가 뜸을 들일 때 커피빵이 더 많이 생기면 더 신선하고 맛있다라고 하잖아요. 그게 모든 경우에 맞는 건 아닌 거예요. 로스팅을 더 많이 한 커피에 한해서만 그렇게 돼요. 이런 커피들은 아무리 신선해도 빵이 많이 생기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웻 아로마라고 해서 물을 부은 상태에서 이때도 향을 맡아요. 똑같이 해야지. 무슨 저기 콩물에서 나는 그런 계피향이 엄청나네요. 이거 그 S사 약간 느낌 나. 맞아요. 포인트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이제 초콜릿이나 캐러멜, 다크 초콜릿, 스모키함 이런 로스팅에서 오는 향들이 더 많아져요. 커피 생두의 본연의 향들이 점점 없어지고. 와인의 경우에는 그거를 오크통을 로스팅해서 그 효과를 내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오크통을 로스팅하는 정도에 따라서 그 초콜릿의 강도라든지 뭐 바닐라 향의 그 정도라든지 그런 거를 다 조절을 해요. 4분이 되면은 이제 이거를 브레이킹을 하는데 브레이킹하면서 향을 맡아줘요. 컵과 컵 갈 때는 이렇게 린싱이라는 걸 해주고 한번 해보시겠어요? 알겠습니다. 브레이킹을. 향의 강도와 종류가 확 달라지네요. 그렇죠. 재밌는데요? 좀 구린데요? 그렇죠. 아니, 향이 단조로워지죠. 가면 갈수록 이렇게 위에 있는 것만 와인보다 손이 더 가는 것 같은데요? 엄청 많이 가요. 커피보다 손이. 진짜 완전 처음 경험해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되게 다양한 커피들로 준비했어요. 6가지가 다 산지가 다른 거예요? 같은 것도 있는데 캐릭터가 다 다릅니다. 점수가 다 달라요 일단. 품종도 같은 게 있고 다른 게 있고요. 네.
같은 게 있고 다른 게 있어요. 로스팅한 정도는 다르고요. 다르고요. 와, 그럼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네요. 이걸 이제 커핑 스푼 넣어가지고 향을 맡고 이렇게 뱉어줘요. 다 드셔도 되고 원래 커피를 마실 때 소리를 크게 해가지고 입안에 퍼뜨려주거든요. 와인 테이스팅하는 거랑 그 공기 흡입하는 소리가 또 다르네요. 아 그래요? 예. 아, 와인은 홀룰룰룰룰룰 하다가 이렇게 하거든요. 아 진짜요? 예. 드셔보시죠. 예, 아무거나 맛을 봐도 되나요? 요쪽부터 한번 맛보시죠. 그리고 맛있어서 마셔버렸어요. 아우, 신선하고 산미 너무 좋고 처음부터 제 스타일인데요. 과일 향이랑 꽃 향기 너무 살아 있고요. 네. 산미도 너무 좋고 우아하고 오. 커피 좀 잘한다는 집에 갔는데 제 아내랑 갔는데 아내는 너무 셔. 저는 아 맛있다 했을 때의 그런 약간 커피 느낌. 아 그래요? 예. 이쪽 로스팅이 덜 됐다 그래서 저쪽이 저 산미가 강할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네 맞아요. 여기서 산미가 갑자기 확 강해지는데요. 네. 가공 방법에 따라 또 달라져가지고요. 야, 얘는 거의 무슨 초콜릿 케이크. 근데 맛있네. 진짜 확실히 노트를 잘 말씀하신다. 아닙니다. 보통 저 커피 마실 때 초콜릿 냄새 강하면은 로스팅이 너무 많이 된 경우가 많아서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거는 되게 맛있게 밸런스가 좋네요. 사과드리겠습니다. 대기업 커피의 그 풍미가 보인다 그랬는데 입에 들어가니까 다르네요. 로스팅 많이 됐지만 약간 저력이 있는 그런 놈? 아까 준비해 오셨던 그 비싼 와인보다 훨씬 좋은데요? 그런 와인의 느낌을 좀 기대를 했거든요. 왜냐면 그 와인에서 마지막까지 생명이 꺼지면서 남아있는 향이 스모키함이었어요. 이걸 딱 봤을 때 아, 이 커피 원두의 느낌은 많이 사라지고 스모키함만 남아있을 것 같다라는 선입견을 딱 갖고 있었는데 커핑을 해보니까 있네요. 저력이. 몰라서 그냥 대고 말고 떠드는 겁니다. 아 괜찮습니다. 커피를 산지나 뭐 그런 구분해서 드셔보고 있어요? 아프리카에서 생산된 원두 좋아해요. 산미를 좋아해가지고 그쪽에서 생산된 원두들이 좀 산미가 살아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더라고요. 브라질이나 그런 남미 쪽 커피는 별로 안 좋아하고요. 마시다가 맛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아프리카 쪽이더라고요, 거의. 테이블에서 어떤 게 가장 제일 비쌀 것 같으세요? 제일 비싼 거요? 커피가. 옥수를 하시는 건데. 저는 2가지만 갖고 왔잖아요. 6개나 늘어놓고 산지도 다르고 품종도 다르고 로스팅 레벨도 다른데 이걸 처음 해보는 사람한테 그렇긴 해요 이게 진짜. 테이스팅 뭐 와인식으로 하게 되네요. 그렇죠. 이게 되게 신중하게 하게 돼요. 예. 여기 3번 같은 경우에는 바닐라랑 버터향 같은 게 워낙 강해서 안스타님이 준비해 주신 거 아니었으면은 네. 가향, 뭐 헤이즐넛 커피 약간 그런 쪽으로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5번은 향의 강도가 너무 뛰어나고 가향이 아니고 진짜 커피에서 나오는 향기라면은 대박일 것 같고요. 2번 많이 마신 듯한 느낌. 아이고 어렵네. 아, 완전 복수전이네. 굉장히 마음이 편안하다. 좀 빠르게 한 번 더 돌게요. 저는 5번, 6 아니면 6번이 좀 비싼 맛이 나는데요. 6번이요. 6번이 제일 비쌀 것 같아요. 오. 완전 틀렸나요? 정답 공개할까요? 1번 브라질 아닌가요? 아, 제가 브라질 커피 별로 안 좋아한다니까요. 브라질 세하도. 그래도 괜찮은 싱글 오리진으로 마트에서 파는 브라질 세하도 커피. 그러니까 세하도라고 써져 있는 거는 커머셜 등급일 확률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에요. 브라질 세하도라는 지역에서. 아, 지역 이름이에요? 네, 나는 커피. 가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프랜차이즈나 어디 갔을 때 흔히 뭐 경험할 수 있는 딱 그 정도의 수준의 커피인데 블렌딩에 굉장히 많이 쓰이고 전 세계 생산량 중에 가장 탑을 찍는 커피. 2번 어떠셨어요? 2번도 맛있었어요. 2번은 에티오피아 커피. 근데 이거는 에티오피아 G2 등급. 그러니까 G1이 제일 높은 등급이고 G2, G3 이렇게 내려가. 근데 G2 등급이라서 이제 에티오피아의 가성비 있는 라인업 등급. 이거 사람들이 이 커피 고급 커피 하는 그 에티오피아 예가 체프. 맞아요, 얘가 제품. 네, 그러니까 이 커피는 점수로 따지면 84점.
3번 커피는 어떠셨어요? 한 번은 그 헤즐넛 향, 버터 향, 바닐라 향이 엄청 강해가지고 네. 가양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던 그런 커피인데 이게 만약에 가양하지 않았다면 제가 모르는 세계가 또 있구나 약간 그런 생각을 했죠. 3번은 콜롬비아 커피입니다. 어. LDB소 옴블리곤 에너로빅 내추럴. 이게 무산소 내추럴이라는 뜻인데 사실 이게 가향 이슈가 굉장히 많은 커피예요. 아까 말씀하셨던 헤이즐넛이나 좀 버터리한 느낌에서 나오는 향도 있고 다크 체리, 초콜릿 무스 케이크 막 약간 이런 느낌. 이 커피는 대회에서 많이 쓰여요. 섬세하지 않고 되게 직관적이잖아요. 초콜릿 케이크, 뭐 체리, 다크 체리 뭐 약간 이렇게 직관적이어서. 4번은 에티오피아. 요거는 같은 에티오피아 시다마 벤사본의 바샤베켈레 내추럴. 얘가 아까 G2였잖아요. 얘는 G1. 에티오피아에서 지금 가장 높은 등급의 커피예요. 90점까지도 갈 수 있는 커피. 이쪽에서 이렇게 가니까 이게 진짜 섬세하고 맞아요, 섬세하죠. 예, 우아하고 그런 느낌이 확 살아나는데 베리톤들이 되게 청량하게 잘 나는 커피고 되게 섬세하고 그래서 정말 좋은 커피. 5번 공개해 주시죠. 5번이야 이게? 핑카소피아 게이샤 내추럴 커피고요. 파나마 게이샤가 가장 유명한 그 가장 고가의 게이샤 커피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 핑카소피아라는 농장이 되게 유명해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등급의 상위권의 농장의 게이샤 커피예요. 아 그래요? 네. 이거는 진짜 못 구하는 커피. 마셔야지. 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은은한 꽃향기와 핵과류 노트들, 뭐 약간 구아바 같은 열대과일 노트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어우러지면서 이 피니쉬까지 뒷맛까지 굉장히 길게 가네요. 진짜 시트러스하고 너무 플로럴하고. 그럼 얘 옥션낫이에요? 좀 비싼 거다. 와, 얘는 핑카 소피아 같은 농장의 네. 워시드 커피인데 센서를 진짜 잘하신다. 왜냐면 이거를 쉽게 비싸다고 이야기하기가 힘든데 동현이 이거 얼마에 낙찰됐어요? 포로? 4,550달러. 진짜요? 1kg예요? 5번 안 마실래요. 6번 마셔야지. 근데 다른 게 더 비싸요. 이게 더 비싸요? 7,600. 아 그래요? 이것도 옥션낫이에요? 야. 근데 얘네가 이제 옥션낫이라서 더 비싼 것도 있어요. 얘는 이제 옥션으로 전 세계에서 비딩 붙어서 가격이 높아진 상징성 있는 커피. 재밌네요. 네, 재밌죠. 이거 안 마셔야지. 얘는 비교하자니까 표현력이 훨씬 더 강하고. 맞아요. 대박인데. 아니 근데 정말 커피 하셔도 되겠다. 진짜 처음 커핑을 하셨는데 이 정도면은 괜찮았네요? 네. 진짜 맛있네요. 저 진짜 그것도. 놀랐어요. 얘도 진짜 섬세한데 얘 옆에 있으니까 잊혀지는 약간 그 정도인데요. 와. 워시드와 내추럴의 차이예요. 네. 내추럴이 좀 더 얘에 비해서 복숭아나 뭐 자두나 이런 핵과류 노트들이 더 잘 떠오르는 네. 뭐 얘는 좀 더 완전 자스민, 완전 플로럴한 노트들. 맛있네요. 여기 소름 돋는 거 보이세요? 진짜요? 네, 진짜 커피 진짜 맛있네요. 저희가 먹어볼 수 있는 커피 중에 가장 하이엔드 레벨의 커피가 이제 이런 커피들, 바리스타들이 대회에 갖고 나가는 커피들. 이제 루악 뭐 이런 거 못 비비죠. 그리고 지금 드셔보시면 좋은 게 이게 낮은 등급, 높은 등급이니까 비교하면서 드셔보시면 이게 등급 차이가 이렇게 나는구나. 그러게요. 두 개 비교하니까 2번이 투박하네요. 맞아요. 단조롭고 예. 좀 투박하고. 아니 근데 정말 확실히 센서리가 남다르다. 아닙니다. 네, 정말로 여기에서 이 컵을 고른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아닙니다. 역시 진짜. 네, 오늘 또 이렇게 와인킹님을 모시고 와인과 커피 이야기 나눠봤는데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진짜 안 끊으면 계속 할 것 같아. 요거보다 더 비싼 커피 내오시면 계속 하겠습니다. 비싼 거 많아가지고. 다음에 오겠습니다. 함부로해서 죄송합니다. 오늘 또 계기가 돼서 교류를 하니까 너무 재밌네요. 그러니까요. 너무 공통점도 많고 이야기가 잘 통해요. 그러니까요. 와인 일을 오래 하다 보니까 와인 세계에 많이 갇혀 있었거든요. 맛, 향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이제는 죽기 전에 네. 나가서 세상의 빛을 좀 봐야겠다. 네. 다른 것도 좀 배우고 커피도 좀 마시고 그런 기회를 만들고 싶었는데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는 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유익하고 재밌는 커피 관련된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야, 이 와인킹이 쓰시는 거는 퀄리티가 다르네. 네. 저건 사은품이에요? 5만 원 이상 사면 주면 저거 뭐 한 3개 받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저도 이거 통째로 받은 거예요. 처음에는 와인 오프너 비싼 거 많이 갖고 다녔었거든요. 귀찮았어요. 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뭐 드리퍼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나중에 그냥 결국 그냥 싼 플라스틱 드리퍼 하나 핏이 오면 되거든요.